한때 저는 꿈은 컸지만 실패가 두렵고 실수하는 게 무서워서 새로운 걸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금만 틀려도, 조금만 부족해도 누군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쪽을 선택했던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꿈은 큰데 무기력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와서 계산신경과학이라는 뇌과학 분야를 전공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모든 세계가 사실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실을 이해한 순간부터 완벽해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이상할 만큼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뇌가 어떻게 세상을 예측하고 보정하면서 현실을 만들어낸지, 그리고 그 착각의 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의 핵심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숨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꼭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이 완벽주의는 결국 내가 조금만 틀리거나 조금만 뒤처질 때마다 주변에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느껴지죠. 도전보다 회피, 꾸준함보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다림은 우리를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가기 시작하죠.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요.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은 세상을 점점 더 냉혹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SNS 속 누군가의 성공 소식이 이젠 자극이 아니라 비교의 잣대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볼 때마다 나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라는 후회와 조급함이 몰려오죠. 이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완벽주의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똑같은 현실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위협을 느낄까요? 현대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뇌는 확률적 추론을 할 뿐이다. 우리는 시각과 청각과 같은 감각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신에 과거의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은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왜? 우리의 감각 신호는 늘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적 현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베이지안 브레인 가설, 현대 뇌과학이 말하는 우리 뇌의 핵심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베이지안이냐고요? 통계학에서 말하는 베이지안 추론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지 확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기 누워 계신 분이 마치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분은 그냥 수건 옆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 불완전한 2D 망막 신호를 바탕으로 이건 그림자일 거야, 이건 깊이감일 거야와 같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적용해서 3D 현실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실험실에서 쓰는 시각 자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가운데 이 공이 링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죠. 만약 이 공과 이 링의 패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나요? 실제로는 이 공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치 한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 움직임 착시는 제가 연구했던 주제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뇌는 현재 감각 시도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통해서 추론한 가설적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방금 해변 그림에서 그림자가 깊이 착시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 움직임 신호가 이 공과 링이 실제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죠.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이 현실은 감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낸 가장 그럴듯한 가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우리가 보는 세계도 어떻죠?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게 믿는 것이 바뀌면 우리 뇌가 세상을 해석하는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실은 감각신호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신념이 만들어낸 이 해석의 결과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믿으면 결국 이루어진다. 네, 책 바로 시크릿에서 소개된 끌어당김의 법칙인데요. 사실 이 법칙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우리의 강한 믿음이 우리의 시야를 바꾸고 바뀐 시야가 행동을 바꾸고 현실도 바꾼다는 점에서는 분명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꿈과 같은 목표가 현재 이미 이루어졌다고 억지로 믿는 순간 우리 뇌는 어떻죠? 혹시 지난 영상 기억나시나요? 네, 예측과 실제 감각 신호 간의 간극, 즉 현실과 기대의 차이, 이 예측 오류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만약에 우리 뇌가 이 예측 오류를 계속 줄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불안과 스트레스, 우리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이거 익숙한 전개죠. 완벽주의의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바로 여기서 최신 뇌과학 이론이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이론이냐고요? 바로 베이지안 브레인 가설의 뒤를 잇는 계산신경과학 분야의 화두의 차세대 이론인 능동추론, 액티브 인퍼런스 이론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씩 소개드렸었죠. 이 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뇌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고 기대하는 어떤 미래의 결과, preferred outcome이라고 하는 그 상태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즉 예측 오류를 줄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 미래의 상태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선명하냐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할수록 우리의 뇌는 현재의 불완전함에 덜 흔들리고 미래의 방향으로 더 정교하게 맞춰갑니다. 이건 완벽주의와는 정반대의 메커니즘이에요. 완벽주의는 지금의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이 현재 기준에 집착하기 때문에 예측 오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커져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실질적인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미 이룬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결국 어느 미래 시점에 그걸 이루는 사람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과 역경도 결국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거다. 즉, 이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그걸 미래 완료 시제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영어 문법에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시제 있잖아요.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떤 일이 지금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할 때 쓰잖아요.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두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영향을 줬는지, 즉 선후 관계를 강조하려고 쓰잖아요. 미래 완료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미 끝나 있을 일을 말하지만 그 일을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현재 상태가 그 미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자 할 때 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언젠가 완성될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을 해석하는 시제, 저는 그걸 미래 완료적 사고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만약 완벽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들께 전혀 닿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제 유튜브 채널도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미래 완료적 마인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퀄리티나 구성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게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내년 이맘때쯤에 분명 더 잘하게 되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완벽한 결과보다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 여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따뜻한 말씀과 진심 어린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뇌과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